여름에 들어선다는 입학까지 겨우 보름 남은 시점. 올 여름은 꽤나 길 거라고도 하잖아요. 혹시 부랴부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록하려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게요. 헬스장에 이어 필라테스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후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일명 먹튀 사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평화로운 크랩 사무실. 평화롭지 않은 한 명이 있습니다. 한숨만 푹푹 쉬는데 원래 이 사람이요, 낮이나 밤이나 항상 웃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우울한가 들어봤는데요. 3개월에 30만 원, 타 헬스장보다 저렴한 이벤트가에 덥석 일시불이요 하며 이용권을 결제했고요. 약 한 달간 열심히 다니며 운동에 매진했지만 헬스장으로부터 아주 잠깐 휴업한다는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영업 재개한다는 소식은 없었고, 해당 헬스장이 폐업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불이 나게 가봤지만 그땐 이미 모든 기구가 다 빠져버린 후였고요. 그대로 몸짱이 되려던 PD의 꿈은 수포가 되고 말았죠. 지난해 헬스장 폐업은 전년보다 26.8% 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잦았던 2020년, 2021년보다도 더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폐업한 헬스장이 늘어난 만큼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고 잠적한 곳도 많아진 건데요. 이거를 누구한테 알아봐야 되나, 알아볼 사람은 없어도 허무했어요.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나고 보니까 들어요. 이렇게 피해자 중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실제로 더 많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약 4년간 집계한 피해액은 190억 원을 웃돌지만 업계에선 피해액이 최소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비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본 사람은 더 많은데 신고까지 한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신고할 만큼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당장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헬스장 폐업으로 이용권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진짜 폐업이 맞는지 여부를 조회해야 하고요. 회원권 계약서나 이용약관, 카드 결제 내역과 헬스장 측과 주고받은 내용들을 정리한 뒤 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보통 먹튀를 일삼는 대부분의 헬스장에선 현금으로 결제하면 이용권을 할인해준다거나 미리 추가 등록을 하면 PT 횟수를 추가해준다는 등 혜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권유에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자의 폐업 등 채무 불이행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의 회비를 결제하신다면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후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할부 항변권, 그러니까 나 돈 안 낼래요 이 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요. 카드로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상이 있을 때 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해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새 헬스장 말고 필라테스도 폐업이나 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피해 접수는 140여 건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3배 가까이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먹튀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이관해주겠다고 했지만 소비자가 거부하자 연락도 안 받고 환급도 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필라테스는 일반 헬스장과는 좀 달라서 이런 피해에 더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헬스는 체육시설법상의 신고 업종이거든요. 중간에 대표가 변경이 된다거나 상호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 의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필라테스가 헬스장보다 더 보상받기 어렵다는 건데 요새 필라테스 많이들 하잖아요.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보상받기는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회사에서 남은 자산들을 처분해서 그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 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의로 폐업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꽤나 어렵다고 해서요.
사실상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먹튀를 당했다. 안타깝게도 변제받을 확률이 낮아서요. 최대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면 좋다고 합니다. 앞선 해결 방법 외에 특히 필라테스의 경우 도움될 방법들 소개해드리면요. 수업한 뒤 작성하는 세션지를 찍어서 수업 횟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면 좋다고 하고요. 앱으로 출석 등록을 했다면 자녀 횟수가 몇 회인지 나와 있는 화면을 캡처해두면 좋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증빙자료 확보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마음먹고 등록했는데 폐업으로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오늘 전해드린 결제 전 유의사항 잘 기억해두셔서 건강한 여가생활 즐기면 좋겠습니다. 아참, 나도 피해자다. 아니면 피해 구제받기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 하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얘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